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힘들어도 의미를 찾는 사람이 결국 삶을 견뎌냅니다. 이 깊은 지혜는 저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짐을 안겨줍니다. 건강의 악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꿈과 희망의 좌절. 이런 순간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듯 다가옵니다. 하지만 프랭클 박사가 보여준 것처럼 인간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때 놀라운 생존력을 발휘합니다. 프랭클 박사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가족을 모두 잃고 극한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그것이 그를 살아남게 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는 심리치료법을 창안했습니다. 로고테라피는 의미 치료라는 뜻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어떤 순간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높은 연봉을 받았던 순간이 아닐 것입니다. 화려한 성공을 거둔 순간만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도움을 주었던 순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했던 평범한 일상, 또는 어려운 도전을 통해 성장했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80대의 노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사로 일하셨는데 은퇴 후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됐어요. 이게 바로 내 삶의 의미죠.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것에서 발견됩니다. 매일 아침 반겨주는 반려동물의 눈빛, 손자녀의 제잘거림, 오래된 친구와의 대화, 정성껏 가꾼 화초의 성장. 이런 소소한 기쁨이 모여 우리 삶의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프랭클은 3가지 방법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일을 통해서입니다. 둘째, 경험이나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입니다. 셋째,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취하는 태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와 경험이 쌓인 지금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취와 소유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존재 자체의 의미와 관계의 깊이에 주목할 때입니다. 제 어머니는 70세에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떨림 때문에 어려워하셨지만 꾸준히 연습한 결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글씨가 누군가에게 위안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의미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프랭클은 인간에게서 고통의 의미를 찾을 능력을 빼앗는다면 동시에 그의 내적 힘도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한 선배님은 회복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이 내게 2번째 삶을 선물했어. 이제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소중히 여기게 됐지. 그분에게 고통은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치매 환자 남편을 돌보신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50년을 함께한 사람이니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그 헌신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의미를 찾은 사람의 강인함이었습니다. 의미는 우리를 넘어서는 것과 연결될 때 더욱 강력해집니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가족, 공동체, 미래 세대, 신앙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만족과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봉사와 나눔이 노년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퇴직 후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을 시작한 김 할아버지는 내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찾은 삶의 의미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들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자신의 행복을 위해 더 용기 있게 선택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진정한 자신과 만날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의 기대와 사회적 압력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전직 회사원이었던 박 선생님은 70세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숫자만 다루다가 이제야 내 영혼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비록 서툴지만 이 그림들은 내 삶의 흔적이고 의미예요.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의미는 이미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오늘 하루 내게 의미 있었던 순간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의식을 깨우고 일상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의미는 거창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 우리는 종종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니체는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미를 찾은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 만난 88세 할머니는 평생 일기를 쓰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죠. 내 기억이 흐려지더라도 이 일기장들은 내가 살아온 증거야.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그들이 할머니의 삶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길 바라면서 그것이 그분이 발견한 삶의 의미였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색하고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은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되돌아봤을 때 내 삶은 의미 있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프랭클의 말처럼 힘들어도 의미를 찾는 사람이 결국 삶을 견뎌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의미와 목적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